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법인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요. 여보게, 해보긴 해봤어? 해봤냐고. 예. 실천을 강조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뭐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행은 많이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이 앞서고 해서 이런저런 이것저것 많이 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실제 실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각설이 길었냐면 제가 사실 이전에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 정도에 작년에 한 법인을 한번 설립을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이 책에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법인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계속 운영을 했던,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었고, 저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었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진행은 빨리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법인이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죠.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법으로 만든 이제 새로운 인격체를 만드는 건데, 이게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런 뭐 기업에 다닐 경우에는 이런 회사 직장인일 경우에는 이제 겸직 위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면 이제 뭐 안 되니까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좀 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에 와이프를 이제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그 법인명은 주식회사 앤디의 부동산 랩인데, 대표이사는 와이프입니다. 저는 뭐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와이프인데, 대표이사는 와이프고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법인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현재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또 투자 로드맵을 따라서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최근에 좀 스피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법인을 설립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뭐 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가이드가.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전에 뭐 이런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책도 한번 사봤습니다.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 바이블. 이거는 좀 진짜 법인 컨설팅 바이블이고요. 여기는 제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좀 더 디테일한 부동산 관련 뭐 어드바이스나 조언 같은 건 좀 얻기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책이 이제 1월 달에 출간이 돼 가지고 1월
1월 13일 날, 예, 그 출간 기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예. 지성님이 굉장히 그 법인 관련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예, 법인 강의를 많이 하셨죠. 저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책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간 기념회에 가서, 또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떻게 해서 저런 경지에 올라갔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그 법인 설립에 대한 자신감이 갑자기 많이 와서, 그 이후로 좀 그 속도를 내서, 예, 바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예, 저는 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고, 예,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사실 오늘은 별도로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바로 즉석에서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뭐 항상 그래 왔죠 사실. 예, 그렇지만 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고, 예, 여기 들어가시면 온라인 통해서 굉장히 쉽게, 예,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그 다음에 체험 서비스, 뭐 국세청 개인 사업자 등록 시스템, 뭐 K 스타트업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뒤에 세 개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여기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뭐 잘 안 되죠? 항상 활용하고, 예, startbiz.go.kr 해가지고 이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뭐 이것저것 많이 뜨는데, 예, 이게 아마 그 사이트를 호환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인 설립 시스템. 여기까지 뜨는데요. 이게 아니 되네요. 예.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들어가면 실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법인 설립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뭐 이것저것 많이 설치하는 게 많아서 하여튼 이 사이트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가입을 하시고 법인 설립 시작을 하면 뭐 이렇게 그 흐름은 진행이 됩니다. 설립 의사 결정, 뭐 자본 및 조직 구성, 잔고 증명, 주금 납입 증명 발급,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신청, 4대 사회보험 신고, 취업 규칙 신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 법인 설립 시스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금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뭐 집에서 맘 먹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금세 하는데, 저는 그냥 맘 편하게 한 뭐 일주일 정도 쉬엄쉬엄, 예, 시간 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이 이제 등기가 되죠. 법인 등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겠죠. 사업자 등록증, 예, 이런 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예,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법인의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또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겠죠.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실제 법인 운영 비용은 그 통장에서만 입출금을 해서 써야 됩니다.
법인은 이제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입출금을 했다가는 뭐 횡령죄 이런 것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법인은 이런 그 회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개인은 뭐 개인 통장에서 입출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편리함이 있긴 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립되고 나서는 모든 자금의 흐름은 복식부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장부에 복식 기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또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예,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기장 업무를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별도의 그 세무 업무를 복식 부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부에 기장한다라는 것을 부기라고 하는 거죠. 예, 부기. 근데 그거를 복식 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식 부기. 그래서 뭐 차변, 대변 해가지고 이러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중학교 때 배웠나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상업이라고 해서 상업 시간 때 배운 적은 있긴 했었는데, 예,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써먹게 될 줄 몰랐네요. 예. 예전에 상업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예,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뭐 차변, 대변 해가지고 차변에서 대변으로 넘어갈 때는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또 대변에서 차변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고, 뭐 이런 그런 건 또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간에 예, 이 법인을 제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예, 사실 맘만 먹고 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뭐 일주일이면 충분히 되고요. 혹은 뭐 혼자 하기 어렵겠다. 저도 뭐 이게 셀프로 한 거죠. 셀프로 했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이런데 뭐 등록면허세 등 이렇게 수수료는 물론 내야겠죠. 그런 거 빼고는 다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이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뭐 모르는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요.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좀 그렇다, 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법무사 통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 되죠. 법무사 통해서 하면 보통 이제 법무사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내고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기장료를 이제 법인 설립하고 나서 기장 계약을 하면 법인 설립은 뭐 공짜로 해준다라던가 예, 그런 것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 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제 제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와이프 명의로,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업주부인데, 예, 그러니까 집에 계신데, 예, 이제 와이프 명의로 좀 이렇게, 임대 수익이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직장 가입자의 이제 저의 이제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냈었는데, 이제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요건 좀 바꿀까요? 예, 그 본인 명의의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돼서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에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건강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이렇게 한번 고지서가 이제 몇 번 날라왔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뭐 80만 원 넘게 나오기 때문에 매달 80만 원 이상씩, 이게 사실 세금은 아니지만 예, 뭐 4대 보험의 하나죠. 예, 건강보험료가 이제 4대 보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월 소득의 거의 한 뭐 9%? 예. 연금보험료가 9%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 건강보험료는 한 6% 정도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4대 보험료를 이제 다 합치면 그 보험료 한 거의 그 월 보수에 한 20% 정도 나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거죠.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이프 명의의 부동산을 뭐 당장에 빨리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와이프가 대표이사가 되면 예, 직장 가입자가 되면 예,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또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가 굉장히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지역 가입자가 돼버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만 있으면 그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이제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에 고가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이제 뭐 그 조금이라도 이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산까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건강보험료를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예, 건강관리보험공단 하여튼 예, 그 공단에서 예, 이제 그 점수를 매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점당 뭐 180 얼마 해가지고 매기는데 사실 이제 재산도 이제 많이 감안합니다. 그 재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엄청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비단 강남에 그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말고도 지역 가입자의 대부분들이 이러한 그 좀 불합리한 예, 그 요율 체계를 적용받다 보니까 뭐 저번에 뉴스 기사에서도 봤는데 예, 송파의 이제 모녀가 건강보험료 때문에 예, 뭐 자살을 했다. 예,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거의 핵폭탄급이거든요. 핵폭탄급. 또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었죠. 그 요율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마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프의 이제 명의로 예, 와이프가 이제 대표이사로 이런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료 부담.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예, 법인은 이제 별도의 인격체죠. 예, 법으로 보장된 인격체. 그래서 개인 명의가 이제 뭐 다 있어가지고 이제 다 쓰셔가지고 뭐 대출도 안 되는, 요즘에 대출 받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신설 법인은 또 대출이 잘 나옵니다. 예, 신설 법인은 대출이 잘 나오는데 이런 법인의 운영을 잘 해서 나중에 뭐 법인이 더 매출이 커지고 하면 계속적으로 예, 대출은 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대출 받는 데도 이슈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대출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개인 대출은 지금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막 그 가계 부채를 그 건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압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여론몰이고요. 가계 부채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안정적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태인데 지금 뭐 대출 규모는 뭐 그 법인 쪽이 훨씬 많죠. 예,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SK 뭐 이런 웬만한 대기업들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회사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레버리지를 얼만큼 활용하느냐가 키 팩터입니다. 키 팩터. 예. 그래서 예전에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에서도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뭐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스북 창시자,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게 자기 돈으로 만든 게 아니죠. 다 이렇게 투자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를 불린 거고,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사실 인터넷으로 통해서 아마존이나 인터넷 통해서 지금 거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다 투자를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를 늘려간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많다라고 해서 가계 대출 못 받게 꽁꽁 눌러놓고 있죠. 자, 그러면 정말 중산층 서민들은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과 서민과 중산층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반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통제시켜 버리는 거죠. 수단을 막아버리는 거죠. 반면에 지금 법인이나 이런 쪽은 대출 규제를 하나요? 안 하죠. 법인이나 이런 쪽은 대출 규제 없습니다. 삼성전자 대출 규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SK 대출 규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들, 법인들은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법인을 해서 이제 기업을 하라고 장려를 하는 거죠. 기업을 하라고 여러 가지 장려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이렇게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을 한편으로 또 몰고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을 또 한편으로 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를 당하는 상태에서는 레버리지 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노예의 입장이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들 밑에서, 그런 시스템 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름의 이제 피라미드라고 본다고 하면 피라미드 제일 밑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현대판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 촘촘히 이제 규제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현 시스템에서 계급이 없다,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름의 계급은 다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레버리지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레버리지를 진정으로 잘 활용을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법인의 그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좀 예, 말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절세 효과를 또 들 수가 있죠. 절세 효과.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개인 입장에서 이제 소득세율이 이제 소득을 이제 적게 버시면 최소 이제 6%, 그다음에 최고는 42%까지 예, 소득세율이 있죠.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맥스로 42%를 이제 세금으로 띄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소득자는 이제 많이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으로 소득을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법인으로 같은 경우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법인은 이제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 법인세 소득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많이 공제를 시켜줍니다. 개인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공제되는 항목이 적은데요.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어딜 뭐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뭘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뭘 쓰면 그런 것들은 그 격리 쪽에서 꼼꼼하게 다 챙기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그 법인이 얻은 수익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이제 법인세를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법인은 비용 절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법인을 통한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아마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세상을 좀 더 많이 알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피라미드 제일 밑바닥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면 그 지식 노동자였죠. 뭐 주식 노동자인데 노동자 계급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통해서 그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게 됐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시야도 넓어졌고, 그 성공한 사람들, 이제 성공하게 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자, 그거는 단순한 스킬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킬만이 아니고, 그러한 성공하신 분들, 부자들의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마인드가 훌륭들 하시고요.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정주용 회장님 그 말씀을 이제 초반에 드렸는데, 해보긴 해봤어. 저도 이제 이걸 뭐 영어로는 뭐 just do it, 그냥 뭐 해봐라. 그런 실행력을 굉장히 그 중시하거든요. 저도 이런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결즉행하라. 즉결즉행하라. 그 결정을 빨리 내리고 행동도 빨리 해야 된다. 그만큼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매 순간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선택을 저는 이제 선택을 빨리 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직관력도 뛰어나야 되고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택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 놓다라고 하면 이제 직관력이 높아지는 거죠. 직관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의사결정도 빨리 하게 되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제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위쪽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직관력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수많은 우리가 정보와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발굴을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한 그 통찰력과 직관력, 그러니까 고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고수의 향기. 저도 이제 사실 이전에 모셨던 저희 그 보스를 지금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분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있었고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굉장히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분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마인드를 굉장히 본받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주변에서 이런 롤모델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 책을 보면 이렇게 롤모델을 찾기가 쉽습니다. 책은 진짜 제가 보기에도 가장 훌륭한 투자인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성비가 잘 나오는, ROI가 잘 나오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진정한 고수들의 그 통찰력과 그 생각, 마인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학습하시고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거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불과 이제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나름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제 나름의 이제 인생 로드맵이죠. 로드맵을 따라서 차근차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로드맵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매일같이 매주 매월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목표를 어느 순간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법인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굉장히. 법인을 한번 이렇게 사실 제가 대표이사는 아닌데 와이프가 대표이사입니다. 와이프가 대표이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그 흐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금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예전에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긍정주의자, 낙관론자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낙관적인 부분을 기회를 포착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보이죠. 그 기회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낙관주의자면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사실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도 했죠. 어느 순간에 이러한 그 세상의 점들이 다 연결된다. 예. 세상에 이렇게 점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시면 그러한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예. 다 맞는 말이고, 그런 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깨우치신 분들이 이제 성인이신 거죠. 모든 것을 다 깨우치신 분들이 성인이 되시는 거고, 이제 그 레벨이 있죠. 저는 이제 뭐 인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레벨이 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개인적인 이제 레벨을 높이려고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희망이 있다 보면, 예, 저의 이제 모토가 희망과 자유인데, 예,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예,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런 자유를 찾는 것이 제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과 자유가 사실 제 모토입니다. 예, 제 모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비전과 모토를 가지고 예,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저도 이제 이런 예, 책을 통해서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예, 생각하시고 예, 고민하시고 하다 보면 예, 기회는 다 보이게 마련이니 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